오늘 40년 전 많은 사람을 위로해주던 그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김철수 선생님, 나와주세요. 노인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피아노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 화이팅! 지민이가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더 큰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과연 이 시골 마을에 버려진 기차역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이니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이 특별한 연주회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시청 후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평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김노인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72살의 몸이지만 몸의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죠. 40년 동안 기관차를 몰며 새벽마다 일어났던 그 시간이 은퇴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깨웁니다. 또 이 시간이구나. 김노인은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섭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참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히 옷을 갈아입은 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듭니다. 마을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죠. 김노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철길을 향합니다. 이 길을 걸은 지도 벌써 10년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것 같습니다. 철길 위로 올라선 김노인은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침목 하나하나를 밟을 때마다 예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기차 바퀴가 레일을 굴러가는 소리, 기적 소리, 승객들의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고요합니다. 참 조용해졌네. 10분 정도 걸어가니 폐역이 나옵니다. 한때는 이 마을의 중심지였던 곳이죠. 지금은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과 부서진 의자들만이 옛 모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김노인은 늘 그랬듯이 플랫폼 끝자락에 앉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입에 물고 불을 붙입니다.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김노인은 생각에 잠깁니다. 딸 영숙이와 손녀 지민이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영숙이는 요즘 통화도 잘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지만 김노인은 알고 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아버지는 그냥 기관사였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몇 년 전 영숙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그냥 서글플 뿐입니다. 자신이 딸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녀 지민이는 다릅니다.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 할아버지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김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김노인은 담배를 다 피우고 일어섭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김노인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20살에 기관사가 되어서 40년을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기차를 몰았죠.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작 자신의 가족은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쇳소리 가득한 내 인생. 결국 남은 건 고장난 시계와 이 낡은 철길 뿐이구나. 집에 도착한 김노인은 부엌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힘듭니다. 식사를 마친 뒤 김노인은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탁자 위에는 몇 년 전에 고장난 시계가 놓여 있습니다. 바늘은 3시 10분에서 멈춰 있죠. 고치려고 시계점에 가져갔지만 너무 오래된 것이라 부품을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노인은 그 시계를 바라보며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멈춰버린 시간, 더 이상 쓸모없어진 존재.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요. 창밖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일을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출근하고 나이 든 분들은 밭일을 하거나 동네를 산책합니다. 모두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만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영숙이의 전화입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영숙아. 웬일이냐? 그냥 안부 전화드렸어요. 몸은 괜찮으시죠? 응, 괜찮다. 너는? 저도 괜찮아요. 지민이도 잘 지내고 있고요. 짧은 대화가 오갑니다.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묻어 있습니다. 김노인도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끊을게요. 건강 챙기세요. 그래, 너도 몸 조심해라. 전화가 끊어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김노인은 한숨을 쉽니다. 딸과의 관계는 언제쯤 회복될까요? 아니,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김노인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합니다. 마을 슈퍼에 들러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우체국에서 전기료를 냅니다. 평범한 일상의 연속이죠. 해가 지기 전에 김노인은 다시 철길로 향합니다. 저녁 산책도 그의 일과 중 하나입니다. 폐역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집니다. 이런 시간이 김노인에게는 가장 평화롭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노인은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철길을 걷고 폐역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상. 변화없는 반복의 나날들. 하지만 김노인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곧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변화가 가져올 놀라운 이야기들을 말입니다. 그날도 김노인은 평소와 같이 새벽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것이 있었죠. 폐역 근처에서 어린아이의 발자국을 본 것입니다. 누군가 그곳을 다녀간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누가 왔었나? 김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끔 동네 아이들이 놀러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김노인이 평소보다 일찍 철길 산책을 나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폐역 구석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냐? 김노인의 목소리에 소녀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는데 큰 눈에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소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김노인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누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민아? 지민이 맞지?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를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요. 지민이었습니다. 김노인의 손녀였죠. 몇 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많이 자랐습니다. 엄마 영숙이를 닮아서 예쁜 아이로 성장했네요. 너 여기 왜 왔냐? 엄마는 학교에 일이 있어서 늦게 와요. 저는 심심해서 동네를 구경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민이는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김노인은 손녀가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이런 외진 곳까지 혼자 오다니요. 위험한 곳인데 혼자 오면 안 되지.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조심해요. 지민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을 가리키며 말했죠. 그런데 할아버지,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김노인이 지민이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폐역 대합실 구석에 커다란 무언가가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곳을 다녔지만 그런 것이 있는지 몰랐네요. 저게 뭐지? 김노인과 지민이는 함께 그것에 다가갔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놀라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낡고 오래된 피아노였던 것입니다. 와, 피아노다. 지민이는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피아노 상태는 말이 아니었죠. 건반 몇 개는 부서져 있었고 표면은 먼지와 때로 덮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여기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낡아 보였어요. 김노인은 그 피아노를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할아버지, 이 피아노 소리 날까요? 지민이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건반을 가만히 눌러봤습니다. 몇 개는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일부 건반에서는 희미하게나마 음이 나왔어요. 어머, 소리가 나네요.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피아노는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죠. 지민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누구 것인지 모르잖니. 김노인이 조심하라고 했지만 지민이는 이미 피아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몇 개의 건반을 더 눌러봤어요. 할아버지, 저 피아노 배우고 싶었는데 엄마가 돈이 많이 든다고 안 시켜주세요. 지민이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김노인은 손녀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죠. 자신도 딸 영숙이가 어릴 때 피아노를 사달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형편이 어려워서 사주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지민이가 피아노 옆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악보와 편지가 들어있는 봉투였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편지를 펼쳐보니 맨 아래에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이름이잖아요. 김철수. 이게 할아버지 이름 맞죠? 김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를 받아서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매일 밤 이곳에서 연주해준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모른다. 이 피아노는 너에게 맡긴다. 언젠가 다시 아름다운 음악이 이곳에 울려 퍼지길 바란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쳤다는 거예요? 지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노인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기관사 일을 마치고 나서 이곳에서 맞습니다. 자신이 피아노를 쳤던 기억이 있었어요. 이거 정말 오래된 일이구나. 김노인은 멍하니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자신이 25살이었을 때의 일들이 조금씩 떠올랐어요. 그때는 젊었고 음악을 사랑했었죠. 할아버지, 정말 피아노를 치셨어요? 저한테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지민이의 눈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지민아.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야. 할아버지도 이제 늙어서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도요, 조금이라도 기억나시잖아요. 지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는데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던 거예요. 지민아, 이건 비밀로 해야겠다.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김노인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가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 뻔했거든요. 왜요?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니야, 엄마는 복잡한 사정이 있단다. 김노인은 딸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이는 아버지의 과거를 부끄러워했으니까요. 그때 멀리서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어디 있니? 엄마다. 지민이는 후다닥 피아노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김노인도 서둘러 천을 다시 피아노 위에 덮었어요. 지민아,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도 계시네요. 영숙이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지민이가 여기서 뭐 했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엄마. 그냥 할아버지랑 이야기했어요. 지민이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눈에는 의심의 기색이 있었죠. 아버지, 지민이를 이런 위험한 곳에 데리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다칠 수도 있잖아요. 미안하다. 조심하겠다. 김노인은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딸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요. 자, 지민아. 집에 가자. 할아버지도 안녕히 계세요. 영숙이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지민이는 뒤돌아보며 할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혼자 남은 김노인은 다시 천을 걷어내고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자신도 한때는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정말 오랜만이구나.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건반 하나를 눌러봤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났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노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민이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피아노를 보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손녀에게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지민이는 그 피아노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죠. 특히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떤 분이셨어요? 어느 저녁 지민이가 영숙이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췄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요. 궁금해서요. 지민이는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 이야기는 비밀로 하기로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기관사셨어. 별다른 건 없었어.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지민이는 다시 폐역으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학교 업무로 바쁜 틈을 타서 혼자 나온 거였죠. 할아버지가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피아노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폐역에 도착하니 다행히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죠. 할아버지. 지민이가 반갑게 달려가자 김노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민아, 또 혼자 왔니? 엄마는? 엄마는 학교에 일이 있으세요. 할아버지, 저 그 피아노 다시 보고 싶어요. 지민이는 간절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김노인은 고민스러워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잠깐만 보자. 두 사람은 함께 피아노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여전히 낡은 피아노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 피아노로 연주를 하셨어요? 응.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김노인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반을 가볍게 짚어보니
감촉이 익숙했어요. 마치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한 번만 쳐보세요. 제발이요. 지민이의 부탁에 김노인은 망설였습니다. 40년 만에 피아노를 치는 것이니 잘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좋으니까요. 김노인은 천천히 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몇 개의 건반을 눌러봤어요. 소리는 불완전했지만 그래도 선율이 느껴졌습니다. 와, 지민이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연주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어떻게 피아노를 배우신 거예요? 젊었을 때 혼자 독학했단다. 그때는 시간이 많았거든. 김노인은 멀리 보이는 철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억 속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관사 일이 끝나면 여기 와서 연습했지.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서. 그럼 저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지민이의 질문에 김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지민아, 할아버지는 전문가가 아니야. 제대로 배우려면 학원에 가야 해. 하지만 엄마가 안 보내주세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요. 지민이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김노인은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딸 영숙이에게 같은 말을 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럼 아주 기초적인 것만 알려줄까?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정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응, 하지만 조건이 있다.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네, 약속해요. 지민이는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김노인은 피아노 앞으로 지민이를 불렀어요. 자, 일단 손가락 번호부터 배워보자. 엄지가 1번, 검지가 2번. 김노인은 천천히 기초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집중해서 듣고 따라했어요.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건반을 누르는 감각이 좋았습니다. 와, 소리가 나요. 지민이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을 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노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잘하는구나, 지민아. 할아버지, 이 피아노는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지민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글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던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써도 괜찮은 건가요? 그럴 거야. 어차피 아무도 안 쓰고 있었잖니. 김노인과 지민이는 그날부터 비밀스러운 피아노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영숙이가 바쁠 때마다 둘은 폐역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며칠 후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폐역 근처에서 피아노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죠. 요즘 그 근처 지나가면 음악 소리가 들린다던데. 정말? 누가 치는 거지?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은 불안해졌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소문이 날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와 연습하고 있을 때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6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노인은 당황했습니다. 들켜버린 것 같았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김철수 씨 아니신가요? 옛날에 여기서 피아노 치던. 그 할아버지의 말에 김노인은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피아노 조율사예요. 박민수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40년 전에 여기서 연주하시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그때 김 씨가 매일 밤 여기서 연주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박민수의 말에 지민이는 눈을 크게 뜨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하셨어요? 유명하다기보다는 그때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죠. 박민수는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이 마을의 철길의 피아니스트였단다.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주셨지. 김노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린 줄 몰랐거든요. 그런 대단한 일도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당시에는 정말 소중한 일이었어요. 모두들 김씨 연주를 기다렸거든요. 박민수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바라보며 아쉬워했어요. 이 피아노도 참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네요. 조율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조율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지민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박민수의 대답에 지민이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은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걱정 마세요. 옛날 정 때문에 공짜로 해드릴게요. 박민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다시 연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리워하거든요. 김노인은 망설였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럴 수 있을까요? 박민수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피아노 조율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조금씩 작업을 하셨죠. 지민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피아노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민이가 새로 조율된 건반을 눌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 훨씬 맑은 소리가 났어요. 그렇지? 이제 제대로 된 소리가 나니까 연습하기도 좋을 거야. 김노인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몇 주 동안 지민이와 함께한 비밀 레슨 덕분에 아이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민이가 집에서도 무의식 중에 손가락으로 건반 연습을 하는 모습을 영숙이가 목격한 것이었죠. 지민아, 너 뭐 하는 거니? 어느 저녁 영숙이가 지민이를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식탁에서 숙제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계속 무언가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민이는 당황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됐죠. 요즘 너 이상해. 맨날 손가락으로 뭔가 두드리고 토요일마다 어디 가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지민이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영숙이의 의심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학교 일을 마치고 일찍 돌아온 영숙이가 지민이를 찾으러 나섰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폐역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숙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폐역에 가까워질수록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이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피아노 소리였거든요. 뭐지? 여기서 피아노 소리가? 영숙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버지 김노인과 딸 지민이가 함께 피아노를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지민아. 영숙이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연주를 멈췄습니다. 엄마. 지민이는 창백한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김노인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지민이한테 뭘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지민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해서 그냥 기초만 조금. 기초만 조금이요?
이렇게 몰래 데리고 나와서요? 영숙이는 화가 났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지민이를 가르친다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지민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단호했어요. 안 돼. 지민아, 집에 가자. 아버지도 이런 일은 그만두세요. 영수가 잠깐만. 김노인이 딸을 말리려 했지만 영숙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러세요? 지민이까지 당신처럼 만들 생각이에요? 뭐가 잘못된 거냐? 김노인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것이 왜 나쁜 일인지 모르겠었어요. 잘못되지 않았다고요? 아버지,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나도 어릴 때 피아노 배우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 배우는데 우리만 못 배웠잖아요. 김노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피아노 레슨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민이한테는 가르쳐 주겠다고요? 너무 늦었어요. 영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영수가 그때는 정말 핑계대지 마세요. 당신은 늘 그랬어요. 가족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더 중요했잖아요. 영숙이의 말에 김노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비춰졌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당신 때문에 난 내 꿈을 다 버려야 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지민이까지 똑같이 만들 순 없어. 영숙이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지민아, 집에 가자. 다신 여기 오면 안 돼. 영숙이는 지민이의 손을 잡고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발을 떼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배우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안 된다고 했잖니. 영숙이와 지민이 사이에 갈등이 커져갔습니다. 김노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박민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조율 작업을 하러 온 것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박민수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영숙이는 억지로 인사했습니다. 박민수는 상황을 파악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피아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이분이 누구세요? 영숙이가 물었습니다. 김노인이 대답했어요. 피아노 조율사분이야. 도움을 주고 계신다. 그럼 이분도 아버지 편이시겠네요. 영숙이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수는 당황했어요. 편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음악이요? 음악이 뭘 해줘요? 밥 먹여줍니까? 영숙이의 말에 박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음악이 무력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엄마는 왜 그렇게 음악을 싫어해요? 지민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현실을 알아야 해. 음악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그래도 저는 배우고 싶어요. 지민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단호했어요. 안 돼. 이제 그만하자. 영숙이는 지민이를 억지로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가 소리쳤어요. 엄마도 한때는 피아노를 좋아하셨잖아요. 영숙이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민이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거든요. 지민이 너는 몰라. 꿈과 현실은 달라. 영숙이는 쓸쓸하게 말하며 지민이와 함께 떠났습니다. 혼자 남은 김노인은 피아노 앞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김노인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자신은 정말로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민수가 다가와서 위로했습니다. 김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런 일이 있어야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민이는 괜찮을 거예요. 그 아이는 정말 음악을 사랑해요. 박민수의 말에도 김노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날 이후 지민이는 집에서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방에만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영숙이는 걱정이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민아,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지민이의 대답은 늘 짧았습니다. 영숙이는 딸의 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으로 피아노를 배우는 것은 무리였으니까요. 한편 김노인도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과 손녀와의 갈등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평소처럼 새벽 산책을 나갔지만 발걸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폐역에 도착해서도 피아노를 보기가 싫었습니다. 저 피아노 때문에 가족이 더 멀어진 것 같았거든요. 내가 괜한 일을 했나? 김노인은 한숨을 쉬며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때 박민수가 나타났어요. 김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노인은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박민수는 그의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어요. 많이 힘드시죠? 예. 가족 문제가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어요. 김노인은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박민수는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 씨, 제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무슨 이야기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 딸도 한때 음악을 원망했거든요. 박민수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너무 음악에만 빠져서 가족을 소홀히 했었어요. 딸이 결혼할 때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죠. 김노인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딸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더라고요. 음악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화해하셨나요? 네, 오래 걸렸지만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박민수의 말에 김노인은 조금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마을 이장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김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김노인은 이장을 맞이했습니다. 이장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사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폐역 부지 말이에요. 재개발이 확정되었어요. 김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개발이라니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어요. 언제요? 다음 달부터 공사가 시작된다고 하네요. 모든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에요. 이장의 말에 김노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그 피아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럼 거기 있는 물건들은 다 치워야죠.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건 옮기고요. 김노인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피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이장이 떠난 후 김노인은 바로 박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박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폐역이 철거된다고 해요. 다음 달부터요. 박민수도 놀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거든요. 그럼 피아노는? 그게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김노인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그 피아노에는 많은 추억이 담겨 있었거든요. 일단 만나서 상의해 봅시다. 박민수와 김노인은 폐역에서 만났습니다. 피아노를 보며 둘 다 안타까워했어요. 이걸 어디로 옮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구청에 가서 상황을 알아봐야겠어요. 둘은 다음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피아노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마을의 소중한 문화재 같은 건데요. 김노인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화재라면 정식으로 등록을 했어야죠. 그냥 버려진 악기 아닙니까? 공무원의 말에 김노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냥 폐기물일 뿐이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박민수가 물었지만 답은 똑같았습니다. 없어요. 공사 전에 다 치워야 합니다. 구청에서 나온 김노인과 박민수는 실망했습니다. 피아노를 구할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지민이한테는 알려줘야겠어요. 김노인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민이가 얼마나 실망할지 뻔했거든요. 그날 저녁 김노인은 영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지민이 좀 바꿔줄 수 있니? 왜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민이는 아직 화났어요. 전화 받기 싫다고 하네요. 김노인은 안타까웠습니다. 손녀와 이야기도 못하다니요. 그럼 너라도 좀 들어줄 수 있니? 뭔데요? 김노인은 폐역 철거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숙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서요? 피아노가 없어질 것 같아. 영숙이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 어차피 지민이는 더 이상 피아노 배우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그만 잊어버려요.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영숙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버지가 걱정됐어요. 전화를 끊은 후 김노인은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이었지만 쓰기만 했어요. 내 인생은 늘 쇳덩이와 고철뿐이었구나. 결국 이 피아노조차 지켜내지 못하겠지. 김노인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무력하다고 느꼈어요. 젊었을 때도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이제는 손녀의 작은 꿈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김노인은 계속 마셨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질 때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박민수가 김노인을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 보니 김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김 씨, 괜찮으세요? 박민수가 김노인을 깨웠습니다. 김노인은 몸을 일으키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 머리 아파. 많이 드셨네요. 물 좀 드세요. 박민수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정신을 차렸어요. 어제 일이 생각나세요? 어제. 아, 피아노 일로 전화했었지. 김노인은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었거든요. 김 씨, 포기하기엔 아직 이르지 않나요? 박민수가 격려했지만 김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가족도 등 돌렸는데.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김노인은 깜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봤어요. 문 앞에 지민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표정이었죠. 지민아, 너 어떡해? 동네 아줌마가 할아버지가 아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뛰어왔어요. 지민이는 김노인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김노인도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할아버지, 피아노 정말 없어져요? 지민이의 질문에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더 이상 함께 연주할 수 없는 거예요? 김노인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슬픈 표정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위기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민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온 것을 본 박민수는 이제야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민아, 엄마는 알고 있니? 김노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몰래 왔어요. 할아버지가 걱정돼서. 김노인은 손녀의 마음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아이가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박민수 선생님,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지민이가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민아, 혹시 내 엄마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 엄마요? 엄마는 피아노 이야기만 나와도 화내세요. 지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봐야 하지 않을까? 어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면 방법이 있을 거야. 그때 멀리서 영숙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어디 있니? 지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찾으러 온 것 같았어요. 엄마 목소리예요. 가서 엄마를 데려와라. 이제 숨길 일이 아니야. 김노인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는 없었어요. 지민이가 뛰어나가서 영숙이를 불러왔습니다. 영숙이는 아버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술 냄새를 맡았어요. 아버지, 또 드셨어요? 영숙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너무 힘들어서. 김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민수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숙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조율사분이시죠? 영숙이는 예의상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박민수는 폐역 철거 소식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숙이는 들으면서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건가요? 피아노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이야기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박민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 아닙니다. 영숙 씨도 모르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박민수는 영숙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김 씨가 왜 피아노를 치게 되었는지, 왜 그만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 말입니다. 영숙이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박민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이 마을에는 조선소가 있었어요. 김 씨도 알겠지만 당시 이곳 사람들은 모두 힘든 삶을 살았죠.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특히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더 힘들었어요. 매일 위험한 작업을 하고 제대로 된 쉴 곳도 없었죠. 영숙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신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 씨가 매일 밤 폐역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만의 취미였는데 박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김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잠깐씩 들르게 된 거죠. 영숙이는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아이들도 왔어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는 동안 혼자 있던 아이들이 그 음악을 들으러 왔죠. 지민이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김 씨의 연주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었어요.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외로운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시간이었죠. 박민수의 말에 영숙이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몰랐던 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지민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김노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김 씨가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김노인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영숙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거든. 영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의외였어요. 하지만 돈이 없었어. 레슨비는 너무 비쌌고 집에서는 생활비도 빠듯했으니까. 김노인의 목소리에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위해서는 연주하면서 정작 내 딸은 도와주지 못한다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 영숙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를 그만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 김노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4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 영숙이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보다 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영숙아. 너를 가장 사랑했어. 그래서 더 미안했던 거야. 김노인과 영숙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오랜 오해가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지민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박민수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어요. 영숙 씨, 이제 아시겠죠? 김 씨가 얼마나 음악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가족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박민수의 말에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럼 이제 함께 피아노를 구해볼까요? 박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구청에서는 들어주지도 않고. 영숙이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박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지만 가족이 모두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방법이에요? 지민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음악회를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피아노의 의미를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박민수의 제안에 세 사람은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올까요? 김노인이 걱정했습니다. 40년이나 지났는데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김 씨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 말이에요. 박민수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지민이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영숙이도 관심이 생긴 표정이었어요. 네, 다들 김 씨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철길의 피아니스트를 말이에요. 그 별명을 들은 영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별명으로 불렸다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함께 해보실까요?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김노인은 망설였지만 가족들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김노인의 대답에 지민이는 환호했습니다. 영숙이도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내 가족이 하나가 되어 피아노를 구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음악회 준비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려야 했고 철거 전까지 시간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민수의 말대로 옛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김철수 기관사님이세요?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은 60대 후반의 할머니였습니다. 김노인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잡으셨어요. 저는 최순덕이라고 해요. 옛날에 조선소에서 일하던. 아, 최 씨. 오랜만이야. 김노인도 그 할머니를 기억했습니다. 당시 남편과 함께 조선소에서 일했던 분이었어요. 그때 선생님 피아노 소리 들으며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애들도 그 음악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최순덕 할머니의 말에 김노인은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연주가 정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박민수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옛날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김노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철길의 피아니스트요? 당연히 기억하죠. 그분 연주 정말 좋았는데 갑자기 사라지셔서 아쉬웠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모두들 다시 그 음악을 듣고 싶어 했어요. 며칠 후 영숙이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살려서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소식을 알렸어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도 참여하고 싶어요. 영숙이의 동료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호응이 좋았어요. 지민아, 내 할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영숙이가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지민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피아노 연습에 더욱 열중하고 있었어요. 음악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철거 이틀 전인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시간은 촉박했지만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의자는 충분한가요? 음향 장비는 어떻게 하죠? 준비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생겼지만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의자를 가져오고 누군가는 음향 장비를 빌려주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주실 줄 몰랐네요. 김노인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드디어 음악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오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폐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노인은 긴장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민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40년 만에 하는 연주라서 떨리는구나. 걱정 마세요. 분명 잘하실 거예요. 영숙이도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응원하는 마음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폐역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어요. 옛날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박민수도 놀랐습니다. 100명은 좋게 넘어 보였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지역 신문사 기자 이민호라고 합니다.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취재하러 왔어요. 철길의 피아니스트 이야기가 정말 흥미롭더군요. 김노인은 당황했습니다. 기자가 올 줄은 몰랐거든요. 부담 가지지 마세요. 좋은 이야기로 기사 쓰겠습니다. 기자의 말에 김노인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음악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수가 사회를 맡았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박민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40년 전 이곳에서 매일 밤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음악은 힘든 하루를 보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죠. 박민수는 김노인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오늘 그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김철수 선생님 나와주세요. 박민수의 소개에 김노인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피아노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 화이팅! 지민이가 큰 소리로 응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더 큰 박수를 쳤어요. 김노인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을 바라보니 40년 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그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음악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옛날 자주 연주하던 곡을 쳤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특히 옛날을 기억하는 분들은 감격했습니다. 정말 그때 그 소리네요. 최순덕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한 곡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노인은 감격했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음악을 좋아해 주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손녀와 함께 연주하겠습니다. 김노인이 지민이를 불렀습니다. 지민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많이 연습했잖니. 김노인이 격려했습니다. 둘은 함께 연주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와 손녀의 합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지민이의 어린 손가락과 김노인의 노련한 연주가 조화를 이뤘어요.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세대를 잇는 음악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와! 관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이가 일어서서 무대로 걸어온 것이었어요. 엄마. 지민이가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함께 할게. 영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옆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배웠던 동요였습니다.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김노인은 딸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세 사람의 합주는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기자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음악회가 끝나자 사람들은 일어서서 긴 박수를 쳤습니다. 김노인 가족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지민이와 영숙이의 말에 김노인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피아노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박민수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니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기자가 다가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음악회였어요. 내일 신문에 크게 실리겠네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음악회는 대성공이었고 가족은 화해했고 피아노를 구할 희망도 생겼어요.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음악회 다음 날 예상했던 대로 지역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철길의 피아니스트, 40년 만에 감동적인 귀환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사진과 함께 김노인 가족의 이야기가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신문에 우리 사진이 나왔어요. 지민이는 신문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김노인도 신기해하며 기사를 읽어봤어요. 정말 잘 썼네. 기사에는 김노인의 과거 이야기와 어제 음악회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3대가 함께 연주하는 사진이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어요. 오전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신문을 본 사람들이 문의하는 전화였죠. 안녕하세요. 신문 기사 보고 전화드렸어요. 시청 문화가입니다. 혹시 상의할 일이 있어서 방송국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김노인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시청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폐역 재개발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청 담당자의 말에 김노인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인가요? 네,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시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어요. 담당자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재개발 대신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철길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서 피아노도 그대로 보존하고요. 김노인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피아노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럼 철거는 일단 중단입니다. 새로운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요. 전화를 끊은 김노인은 바로 영숙이와 지민이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말요? 피아노가 안전해진 거예요? 지민이는 환호했습니다. 영숙이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네요. 아버지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박민수도 소식을 듣고 달려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며칠 후 전국 방송에서 취재진이 왔습니다. 김노인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전국 뉴스에서 왔습니다. 방송 기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철수 선생님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계세요. 김노인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 것인지 몰랐거든요. 방송이 나간 후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편지와 선물들이 배달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할아버지께 저도 음악을 포기했었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세대를 이어가는 음악의 힘을 느꼈습니다. 감사해요. 저희 할아버지도 비슷한 추억이 있으셨는데 선생님 덕분에 그때 일을 다시 이야기해 주셨어요. 편지들을 읽으며 김노인은 감격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다니요. 한 달 후 철길 문화공원 조성 계획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폐역은 보존되고 피아노도 그 자리에 그대로 두기로 했어요. 주변에는 작은 공연장과 음악교실도 만들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겠다. 지민이는 설계도를 보며 신나했습니다. 지민아, 내가 여기서 피아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네.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눈을 반짝였어요. 정말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게는 그런 재능이 있어. 김노인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공원 조성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노인과 지민이는 매일 공사 현장을 지켜봤어요. 낡았던 폐역이 조금씩 새로워져 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 공사가 끝나면 다시 여기서 연주하실 거죠? 그럼 지민이와 함께 말이야. 김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음악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이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음악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학교에서도 아버지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철길의 피아니스트세요. 동료 교사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멋진 아버지를 두셨네요. 몇 달 후 드디어 철길 문화공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시장님도 오셨고 방송 관계자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 긴장되세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피아노로 첫 연주를 하는 날이었어요. 조금. 하지만 너희가 있으니까 괜찮아. 김노인은 딸과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개관식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3대가 함께 무대에 섰어요. 김노인이 피아노를 치고 영숙이가 노래를 부르고
지민이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새 피아노의 소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관객들은 감동에 젖어들었어요. 쇳소리로 가득했던 세월이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음악과 사랑이었습니다. 연주 후 김노인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피아노로 다시 사람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특히 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요. 김노인의 말에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가족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꿈만 같아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김노인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되찾고 음악도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 사랑해요. 영숙이가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고백했습니다. 김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나도 사랑한다, 영숙아. 그리고 지민아도. 세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후로 철길 문화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주말마다 이곳에서 연주했고 지민이는 어린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영숙이도 가끔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전처럼 힘든 시절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위로받았어요. 어느 저녁 김노인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철길을 비추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지. 김노인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쇳소리로 시작된 인생이었지만 결국 음악과 사랑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지민이가 다가와서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뭘 생각하세요? 그냥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누구한테요? 너희에게, 그리고 음악에게. 김노인은 건반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함께 쳐요. 지민이의 제안에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의 연주가 저녁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선율은 철길을 따라 흘러가며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어요. 한 가족의 화해는 세월을 넘어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선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낡은 피아노 한 대가 멀어진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도 합니다. 쇳소리로 가득했던 세월 속에서도 끝까지 남은 것은 음악과 사랑이었고 세대를 잇는 선율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노인과 영숙이 그리고 지민이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이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족의 사랑과 음악의 힘이 여전히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감동을 전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선율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